페이지 12페이지부터 1월 5일자 이론 수업 영상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유연문서 5번. 여기 문제들은 다 평균속도 쓰는 거 연습하는 문제들이다. 그죠? 자동차 길이가 300m인 고든 터널 속을 15m/s로 들어와서 25m/s로 나간다. 걸리는 시간. 그러면 15에서 25. 평균속도 20m/s. 300m 가는데 15초 걸렸겠네요. 오케이. 또 정지 상태에서 활주로 위를 등가속도 운동으로 비행해서 10초 동안 500m 활주한다. 10초 500m니까 일단 평균속도 50m/s. 근데 정지 상태에서 출발했다 했으니까 이륙 속도는 마지막 속도는 100m/s 되겠네요. 3번 이번에는 착륙에서 정지할 때까지 200m만큼 활주하다가 정지한다. 이게 10초네. 그러면 200m 10초 만에 갔으니까 20m/s. 그러면 처음에 착륙 속도는 정지로 마무리되는 데 있으니까 착륙 속도는 40m/s다 이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4번 직선상에서 20m/s로 움직이는 물체가 2초 동안 감속되어 정지하였다. 22 정지. 2초 동안에 움직인 거리는 평균 속도 10m/s. 2초니까 20m. 오케이. 다음 5번 직선상의 한 점에서 P점에서 통과할 때 6m/s로 통과해서 100m 떨어져 있는데 10초 만에 간대요. 100m 10초 만에 가니까 10m/s가 평균속도. 그러면 Q점이 마무리될 때는 더해서 2로 나누면 10대 되니까 14m/s 된다. 오케이. 평균속도 이렇게 이제 연습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3페이지 등가속도 직선운동에서 우리 요 공식 한번 증명했었단 맞지? 자, 공식이라고 해봤자 이제 주로 많이 쓰니까 우리가 익숙하게 만들어 놔야 된다 해서 공식에 이름 붙였는데 다 우리가 숫자로 다 하던 것들이야. 자, 일단 처음에 V0 속도에서 출발해서 V가 됐다고 치자. 얘는 가속도가 그래도 A가 0보다 작아도 상관없어. 그래도 A가 0보다 큰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얘가 T초일 때의 모습이다. 처음에 0초라고 하지. 그래서 T초 후를 한번 나타내보자. 자, 일단은 나중 속도는 처음 속도에 속도 변화량을 더해주면 된다 이지. 속도 변화량이 0보다 크면 증가할 거고 0보다 작으면 감소할 거지 뭐. 자, 근데 이 속도 변화량을 결정짓는 게 결국 가속도다 맞지? 얘가 가속도에 곱하기 경과 시간, 걸린 시간을 곱해주면 속도 변화량이 나온다. 그럼 이걸 더해주면 나중 속도가 되겠다. 이게 첫 번째 공식이에요. 자, 두 번째 공식은 여기 이제 길이 S. 그럼 얘 변이 S는 우리가 S를 이런 식으로 써보자. 잠깐만. 좀 내리고. 자, S는 평균 속도, 나중 속도랑 처음 속도 더해서 2로 나눈 거. 등가속도 운동에서는 요게 평균 속도인데 평균 속도의 시간을 곱해서 우리가 이제 변이를 구했다 맞죠? 자, 두 번째 식은 요 평균 속도 이제 곱하기 시간 하는 걸 시간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는 거야. 그러면 나중 속도는 우리가 처음 속도 더하기 가속도 곱하기 시간, 속도 변화량. 여기에 다시 한번 V0 더하고 2로 나누고 T로 곱하면 변이가 되겠네요. 요걸 이제 정리하면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이다 하는 식이 나왔다 이거지. 자, 요런 걸 이제 또 그래프로도 한번 그려보면 이게 자, 일단 VT 그래프는 기울기가 가속도를 나타내는 이런 기울기가 일정한 등가속도 운동이다. 자, 처음에 V0였고 나중 속도가 V라면 요 변화량이 AT다. 그래서 나중 속도는 V0 플러스 AT 이렇게 나타낼 수 있었네. 그러면 VT 그래프에서 요 넓이가 변이를 나타낼 건데 요렇게 잘라가지고 요 사각형 넓이는 요게 T초일 거니까 V0T 되겠네요. 그리고 요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AT제곱. 그래서 둘이 더하면 변이 S가 나온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공식은 S는 요 T에 대한 식을 말고 T가 없는 A랑 S에 대한 식으로 우리가 나타내기 위해서 2분의 1 V 플러스 V0 평균 속도는 그대로 두고 시간을 V 마이너스 V0 A분의 이렇게 된다고. 자, 이것도 시간도 표현하는 게 어떤 애가 4m/s였어. 얘가 10m/s가 됐어. 근데 가속도가 3이래.
그럼 얘가 몇 초 걸렸냐 하는 문제. 그럼 우리는 여기서 4에서 10이 됐으니까 속도 변화량이 얼마다? 6이다 플러스 6이다 하는 거지. 그러면 6의 변화를 가져오려면 몇 초 걸리냐 하는 건데 속도가 3이니까 6을 3으로 나눠주면 2초, 즉 2초가 걸렸다 식이 나온다 이거지. 그걸 문자로 표현한 거야. 그래서 얘 정리해보면 합차는 제곱차, 그리고 2a분의, 그래서 2a 넘겨주면 2as는 속도 제곱의 변화량이다 하는 식이 됐어요. 요거는 우리가 v-v0를 나중속도 빼기 처음속도를 속도 변화량이라고 하잖아. 그러면 얘도 나중속도 제곱에서 처음속도 제곱을 뺐으니까 속도 제곱의 변화량이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속도 제곱의 변화량은 뭐에 따라서 이 거리, 가속 구간의 길이에 따라서 일정하게 변한다. 그 속도 변화량은 AT가 결정했잖아, 맞지? 그래서 가속 시간에 따라서 일정하게 변한다.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뒤에서 써먹을 거라고. 오케이. 자, 페이지 한번 가봅시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V는 V0 플러스 AT, 요 이제 등가속도 운동 공식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봅시다. 자, 우리가 얘기한 대로 AT는 속도 변화량이다, 맞지? V-V0 속도 변화량은 AT에 의해서 계속난다. 자, 그래서 가속도, 보통 우리가 이제 한 물체 운동했을 때 한 물체가 등가속도 운동하잖아. 그러면 가속도는 변할 일이 없으니까 항상 T에 비례해서 데이터 V가 결정난다 이거지. 예를 들어서 뭐 얘가 4m/s였어. 근데 10m/s가 됐대. 근데 어떤 한 점에서 지나갈 때 속도를 묻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시간이 t초, 여기서 여기까지 시간이 2t초 한다. 그러면 시간이 t초, 2t초 구간이니까 등가속도 운동이라면 속도 변화량이 1대 2겠네. 그러면 총 4에서 10까지 플러스 6이 증가했는데 그 중에서 1대 2로 증가했으니까 처음에는 2m/s 증가했겠네. 그럼 첫 번째 구간 지나고 나서 속도는 6m/s다 이거죠. 또 뭐 이런 거. 얘가 V고 얘가 3V가 됐다. 자, 근데 얘가 10V 뭐 이렇게 됐대. 자, 그러면 여기랑 여기는 시간비가 몇 대 몇일까? 뭐 이런 것도 이제 묻지 않아도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 때 요런 조건이 있으면 이렇게 이제 정보를 가지고 써먹는다 이거지. 그러면 V에서 3V 됐네. 플러스 2V 됐고 3V에서 10V 됐네. 플러스 7V 됐네. 그러면 시간비는 2대 7로 걸렸겠네. 그러면 이제 요런 게 이제 S로 이어지는 거지. 얘가 거리가 S고, 그러면 얘가 거리가 S에 대해서 몇 배일까, 몇 S일까, 이런 거 이제 묻는 거죠. 그러면 평균 속도가 V 3V 2V고 평균 속도가 3V 10V니까 2분의 13V네. 그러면 2V로 시간 2, 그 다음에 2분의 13V로 시간 7초. 이렇게 갖다가 이제 비를 세우면 얘가 4고 얘가 2이 곱하면 2분의 숫자는 들어오는데 91. 그러면 8대 91이네. 그러면 얘는 8분의 91에 쓰겠다. 뭐 이렇게 가는 거죠. 오케이. 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요런 상황에 이제 얘가 이제 임의의 V로 가고 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두 구간으로 줬어. 근데 첫 번째 구간은 걸린 시간이 t초, 두 번째 구간은 걸린 시간이 2t초인데 여기는 뭐 거리가 x인데 여기는 3x다. 이런 상황이 나왔다 치자. 자, 그러면 이제 s라고 하자. s. 우리가 x를 써야 돼서. 자, 이런 상황이 됐다 치면 이제 일단은 두 번째 구간의 시작과 끝 이때의 속도를 매겨주는 거야. 그러면 t초 걸렸고 2t초 걸린 구간이니까 속도 변화량이 1대 2일 거다. 그러면 여기서 델타 V 증가했으면 여기서는 2델타 V 증가할 거다. 이런 걸 보통 이제 t초에 맞춰서 얘를 x라고 표현하면 얘는 2x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 그러면 여기서 속도를 v에서 x 증가한 v 플러스 x 두고 그 다음에는 2x 더 증가했으니까 v 플러스 3x라 두자 이거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평균 속도가 t초 만에 s 갔으니까 첫 번째 구간은 평균 속도 t분의 s. 보통 이제 지금 이 문제에서는 전부 다 t분의 s로 표현될 거니까 얘를 그냥 1로 보는 거야. 그러면 두 번째 구간은 2t분의 3였으니까 2분의 3으로 보는 거지. 그러면 얘들 둘이 몇 대 몇이야? 2대 3이네. 평균 속도가 2대 3이 되게 맞춰주면 되니까 얘는 첫 번째 구간의 평균 속도는 둘이 더한 거 2로 나눈 거. 두 번째 구간 평균 속도 둘이 더한 거
2v 되겠네. 그 다음에 4x 둘 나눈 거. 자, 근데 어차피 평균속도의 비를 따질 때는 2분의 1, 2분의 1은 둘 다 할 거니까 그냥 얘들은 안 해도 된다 이 소리죠. 그럼 결국 그냥 첫 번째 처음과 나중 속도 더한 게 평균속도 비로 2대 3 맞춰주면 된다 이거지. 그럼 요거 이제 비례식 풀어보면 얘가 6v 플러스 3x는 얘는 4v 플러스 8x, 그래서 x가 5분의 2v 나오네요. 그러면 이제 얘들 전부 다 v에 대해서 표현한다고. 얘는 5분의 7v가 될 거고 얘는 5분의 11v가 될 거다. 그럼 이러면 이제 시간도 2배 걸린 구간이 되고 거리도 3배 가는 그런 이제 상황을 맞춰줄 수 있다 이거죠. 오케이. 다음 요 문제 보면 이제 자 0초, 1초, 5초일 때 20m/s. 그러면 0초부터로 우리가 확인하면 0초가 어차피 정지해 있었으니까 5초까지 20m/s 증가했네. 그러면 1초당 얼마 증가했냐? 얘가 4m/s씩 증가하고 있네요. 요게 우리가 말하는 가속도다 이거지. 그러면 1초일 때 얘 속도는 1초 증가했으니까 4m/s 찍을 거다. 그리고 1초에서 5초까지 이동거리, 0초에서 5초 이동거리. 일단은 0초에서 5초 이동거리는 이렇게 잡고 평균속도가 10이네. 그러면 10으로 5초 갔으니까 50m. 자, 1초에서 5초 이동거리 보면 얘는 4에서 20 찍었으니까 평균속도 10이네. 12로 4초 갔으니까 48m. 그러면 0에서 1초는 2m겠네. 또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뭐 0초, 1초, 5초인데 중간에 이제 2초인 상황도 있고 3초인 상황도 있고 4초인 상황도 거쳐서 5초까지 갔겠죠. 그럼 이런 것들을 이제 구간으로 따지면 첫 번째 구간으로 따지면 요게 1초짜리 구간이다 이거지. 그러면 구간의 시간 간격이 항상 1초로 유지될 때 정지 상태를 기준으로 출발을 시키면 얘들이 1대, 3대, 5대, 7대, 9다 하는 게. 그러면 이런 것도 이제 3579가 합쳐져서 얘가 24에 해당하네. 그러면 1대 24가 0에서 1초랑 1에서 5초 사이에 거리의 비다. 또 우리가 이제 지금은 뭐 가속도로 이렇게 각 구간 지나갈 때 속도를 구했지만 만약에 3초일 때 속도를 물었어. 그럼 뭐 지금 같으면 뭐 그냥 가속도가 4니까 4로 3초 지났으면 12m/s다 하면 되는데 중간에 이렇게 나오면 얘가 3초고 얘가 5초 얘가 0초 이런 상황이면 첫 번째 구간은 3초 구간이고 두 번째 구간은 2초 구간이다. 이런 것도 이제 속도 변화량의 비로 우리가 표현을 한다고. 얘가 만약에 v였으면 얘는 v 플러스 3x 이렇게 표현할 거고 얘는 v 플러스 5x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된다 이거죠. 그리고 나서 얘들 전체 뭐 이 거리라든지 무슨 비가 하나 더 나와서 묶어 준다면 x가 v에 대해서 표현이 될 거다 이거지. 오케이? 그래서 모든 각 점에서 속도를 v 하나로 표현할 수 있다 이거죠. 오케이. 넘어가서 3번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제곱. 요게 이제 평균속도 곱하기 시간으로 우리가 증명을 했었다 맞지? 평균속도는 2분의 나중속도 플러스 점속도. 여기에 시간을 곱하는데 나중속도라는 게 V0에서 AT만큼 변화한 속도다. 그럼 V0 더해서 2분의 여기 T 곱하면 V0t 플러스 2분의 1 AT제곱 이렇게 될 수 있겠네요. 자, 근데 이제 특수한 경우 처음이 정지인 경우 살펴보면 S는 2분의 1 AT제곱으로 살펴볼 수 있다 이거지. 얘가 중요한 거야. 처음이 정지가 아닐 때는 처음 초기 속도가 있기 때문에 V0t를 항상 넣어주고 계산을 해야 되는데 S가 처음에 정지로 기준을 하면 2분의 1 AT제곱으로 결정난다. 근데 또 가속도는 거의 등가속도 운동에서는 가속도는 변함이 없으니까 결국은 T제곱이 S를 결정한다 이거죠. 그러면 T가 2배, 3배, 4배 됨에 따라서 이동거리 변이는 4배, 9배, 16배 T 기준에서 이렇게 증가할 거다 이거죠. 요거는 정지 기준에서. 그래서 문제에서도 여기서 보면 정지에서 1초, 정지에서 2초, 정지에서 3초 간 거리는 S, 4S, 9S 1대 3, 1대 4대 9 될 거다 이거죠. 그러면 각 구간 얘가 S고 얘는 3S고 얘는 5S 될 거니까 1대 3대 5 이런 비를 이제 우리가 스킬처럼 활용할 수 있다 이거예요. 생각보다 문제에서 많이 쓴다 이죠. 자, 그리고 그래프로도 한번 살펴보면 VT 그래프다.
그럼 VT 그래프에서 이런 등가속도 운동 한다. 근데 초기가 정지였다. 그러면 초기 속도가 0이니까 얘는 삼각형이 됩니다. 사다리꼴이 안 되고. 그러니까 같은 시간 간격으로 잘라서 계산을 해주면, 하나만 더 그려볼까? 시간 간격으로 계산해주면 여기 넓이가 1이라면 요 넓이는 3이 되고 요 넓이는 5가 되고, 이런 식으로 1대 3대 5대 7 쓸 수 있다 이거죠. 오케이. 자, 어떤 상황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얘가 10m/s인데 이렇게 하지 말죠. 자, 요런 두 구간이 있다고 해보죠. 자, 근데 얘도 2초 구간이고 얘도 2초 구간이래. 근데 여기는 10m, 여기는 20m. 이렇게 하는 등가속도 운동을 한단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보면 2초 시간 간격 똑같은데 얘들이 1대 3이 아니고 1대 2네. 자, 그러면 절대 이 초기 속도를 정지로 보면 안 된다 이거지. 얘는 속도가 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계속 점점 더 거리가 멀어지는 거 보니까 빨라지고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일단 1대 3대 5대 7대 9가 안 먹히니까 얘는 정지가 아니다. 그러면 임의의 속도 V를 가지고 있다 이거죠. 자, 그러면 2초에서 10m, 2초에서 20m 가는 구간이 됐으니까 일단은 구간에서 평균 속도를 구할 수 있다 이거죠. 얘는 5m/s, 얘는 10m/s. 이게 두 구간의 평균 속도다 이거지. 자, 근데 얘가 이제 VT 그래프 상에서 보면 왜 1대 3대 5대 7대 9가 안 먹혔냐면 얘도 언젠가는 과거에 정지 상태에서 출발하는 등가속도 운동 했을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보는 초기의 모습이 정지가 초기가 아니고 어떤 의미의 요 한 곳에서 초기 속도를 가지고 출발했다 이거죠. 우리한테 보여주는 이 모습이.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같은 간격으로 우리가 잘라준 거는 맞다 이거예요. 자, 요렇게 됐더니 요 사다리꼴과 요 사다리꼴의 넓이의 비가 1대 2가 돼서 지금 10m, 20m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다 이거죠. 그럼 요게 이제 2초, 얘도 2초. 요런 문제에서 자, 얘가 이제 2초 만에 일단 결국은 10m 갔어. 자, 그럼 평균 속도가 5야. 그럼 평균 속도는 요점과 요점의 속도의 평균값. 요렇게 이제 얘들의 평균 될 거야. 자, 그럼 평균 속도라는 거는 결국 얘가 어떤 속도에서 어떤 속도를 마무리되기 전까지 분명히 찍는 속도다 이거지. 그리고 이 평균 속도를 찍었을 때는 이 구간에서 시간의 절반에서 평균 속도를 찍을 거다 이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얘가 총 2초 구간이니까 1초일 때 평균 속도 찍고 그 다음 구간도 마찬가지다. 평균 속도를 따지고 보면 얘 평균 속도는 결국 또 1초일 때 찍을 거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 2초 구간에서 평균 속도가 5면 5m/s를 얘는 찍는데 얘가 몇 초일 때? 처음 출발하고 1초, 그 다음에 또 1초 후에 여기 도착했고 또 1초가 지나면 평균 속도, 이 구간 평균 속도인 10m/s를 찍을 거고 그 다음 또 1초가 지나면 여기를 지나고 있을 거다. 그러면 5m/s, 10m/s 요 그래프에서도 요때가 5m/s, 요때가 10m/s. 그러면 5m/s에서 10m/s 가는데도 몇 초? 2초 걸린다 이거지. 2초 만에 속도가 5 증가했네. 그러면 얘는 가속도가 2.5m/s 제곱이구나 그런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 포인트에서 속도는 각각 평균 속도에서 1초 전, 1초 후, 얘 입장 1초 전, 1초 후. 그러면서 얘가 2.5m/s, 얘는 7.5, 얘는 12.5m/s로 지나고 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 이거죠. 오케이. 그리고 요 위에 앞에 문제도 이제 풀어보면 0초에서 1초 동안 이동 거리를 구하여라. 그러면 30m/s 나와 있으니까 요거 해서 전체로 가도 되고, 전체는 얼마입니까 하면 0에서 30, 평균 속도 15, 3초 갔으니까 45m. 자, 이 45m 중에서 1에 해당하는 길이를 묻고 있으니까 1대 3대 5, 총 9네. 그럼 9분의 1, 5m 되겠다 이거지. 아니면 1초일 때 속도도 바로 구해도 돼. 30m/s면 3초 만에 30m/s 찍었으니까 얘는 가속도가 10m/s 제곱이다. 그러면 가속도 1초 지났으니까 10m/s 찍을 거고, 평균 속도 5인 구간이네. 그러면 1초 갈 거니까 5m. 나머지 구간도 이제 10m/s, 얘는 20m/s. 평균 속도 15에 1초, 15m. 평균 속도 25에 1초, 25m.
전부 다 1대 3대 5 이렇게 된다 이거지. 오케이. 그림은 빗면에서 점 P를 V의 속도로 올라가다가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저 밑에 점 Q를 통과해서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P에서 Q까지 평균 속도의 크기는 V이며 걸린 시간은 T이다. 일단 평균 속도의 크기가 V래요. 자, 한번 봅시다. 빗면이 있는데 빗면에 어떤 물체를 놓으면, 자, 가만히 놓았다 해보자. 정지 상태에서 질량이 M짜리 물체를 빗면에 놓는다면 얘는 당연히 어떻게 될 걸 우리가 예상하고 있어. 빗면에 따라 얘가 내려갈 거다, 맞지? 자, 근데 이 내려가는 속도 V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빨라지겠죠. V가 증가한다, 이쪽 방향으로. 그러면 이 빗면 따라 내려가려는 방향으로 가속도가 있구나. 근데 이 가속도를 누가 만들어주냐? 결국은 어떤 물체의 가속도는 질량과 곱해져서 요게 R자 힘이 만들어준다 했어요. R자 힘의 방향이 가속도의 방향, 즉 속도 변화량의 방향을 결정한다. 자, 근데 이 물체가 왜 빗면을 따라 내려가려는 힘을 받을까? 이 물체는 항상 지구상에 있는 물체는 연직 아래 방향으로 뭘 받아요? 중력 받는다, 맞죠? 이 중력 중에서 일부 얘를 빗면 방향으로 내려가게 만드는 힘이 있다 이거죠. 요 힘이 이 물체를 가속시킬 거다. 근데 이 힘은 약간 mg보다는 좀 작겠네, 맞지? 그거는 빗면이 얼마나 기울어져 있냐 세타에 따라 결정 날 거다 이거지. 당연히 세타가 0일 때, 수평면일 때는 얘가 mg를 그냥 직격으로 받기 때문에 얘가 움직이려는 힘, 이런 건 x방향의 힘을 중력 때문에 받을 수는 없다 이거. 그 다음에 또 뭐 절벽이 되면, 절벽에서는 얘가 마찰력 이런 게 없다면 얘는 그냥 mg 통으로 받아서 그냥 뚝 떨어질 거다, 자유낙하할 거다. 그래서 가속도는 g가 될 거고 얘는 0이 되겠네. 그러면 요 사이의 가속도 a를 빗면에서 가질 거다. 뒤에서 한 번 더 할 텐데 요 힘 분해해서 이 가속도는 결국 g sin 세타라는 값이 됩니다. 근데 이제 물체의 질량이 달라져도, 물체가 질량이 만약에 2m이 됐어. 근데 중력이라는 힘이 특징이 질량이 m이면 mg 받고 질량이 2m이면 당연히 2mg라는 힘을 받아요. 중력은 질량의 비례해서 받으니까. 그러면 mg일 때 이 성분이 이 정도였다면 2mg일 때 이쪽 성분은 아까 요게 f였다면 얘는 당연히 2f가 될 거예요. 그러면 질량이 m인 물체가 f를 받아서 가속이 되고 2m짜리 물체가 2f를 받아서 가속된다면 모든 물체는 질량 관계없이 가속도가 a로 동일할 거다 이거죠. 그 이유가 항상 중력이 질량에 비례해서 어차피 힘을 주니까. 질량이 2배 되면 힘도 2배 되니까 가속도는 변함이 없다 이 소리야. 그래서 빗면의 가장 큰 특징이 모든 질량 가진 물체, 질량과 무관하게 가속도가 다 똑같다 이거죠. 그 가속도는 오로지 기울어진 정도, 세타에 대해서 결정난다. 오케이.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을 하게 될 거고 그 같은 빗면이라면 가속도 크기조차 모든 물체가 동일하다 이 소리야. 오케이. 그래서 여기 상황에서도 등가속도 운동 하겠네. 그러면 자, P점을 찍고 얘가 V로 올라가고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상하는 게 이 운동은 어차피 직선 운동이니까 우리가 수평면에서 그리던 운동하고 똑같아. 자, 어떤 물체가 V로 가고 있는데 이쪽 오른쪽 방향으로 가속도를 가졌어. 그래서 얘는 점점 느려지다가 0을 찍을 거라. 그러면 정지하는 점이 있겠죠. 정지하고 나서 계속 힘을 받을 거니까 반환점이 되고 얘는 일로 쭉 갈 거다 이거지. 그러면 지금 어떤 P라는 점에서 올라가다가 Q라는 점에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게 지금 빗면 상황이 되겠지. 그러면 빗면에서도 마찬가지 어느 특정 점에서 얘가 정지하고 이 점이 돌아가는 운동 방향이 바뀌는 반환점이 된다. 자, 반환점을 찍고 계속해서 내려갔을 거다. 자, 근데 평균 속도의 크기가 V 돼야 된다 했으니까 얘는 올라가는 거를 플러스 잡아보자. 그러면 올라갈 때 속도를 플러스 V, 그러면 내려갈 때 속도가 마이너스죠. 그리고 당연히 플러스 V보다 마이너스 얘가 더 빠르겠다, 맞죠? 마이너스 몇 V 뭐 이렇게 되겠네. 근데 얘들 둘의 평균 속도, 어차피 가속도가 변한 적이 없다 했으니까 등가속도 운동에서 평균 속도는 둘이 합한 거 플러스 V와 마이너스 2V를 합해서 2로 나누니까 평균 속도는 당연히 음이 나올 거야. 음이 나오는데 크기가 V라 했으니까 마이너스 V 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려면 얘는 Q점에서 마이너스 3V가 돼줘야 된다 이거지.
그럼 둘이 더해서 2로 나누면 마이너스 v가 될 거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3v 된 모습이다. 자,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려봐도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얘는 지금 이런 모습을 할 거다. 처음에 플러스 v에서 시작했어. 자, 얘가 쭉 이렇게 떨어지네. 자, 그래갖고 0도 찍었다가 같은 시간 한 번 더 지나면 마이너스 v도 찍었다가 또 한 번 같은 시간이 지나면 마이너스 2v도 찍었다가 또 한 번 같은 시간 지나면 마이너스 3v를 찍는 요 상황이 지금 Q점이고 요 상황이 P점이다 이거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 시간을 하나, 둘, 셋, 네 개 쪼갠 게, 자, V가 0되고 속도가 마이너스 V, 마이너스 2V, 마이너스 3V 되는 이런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는 거라. 그러면 플러스 V였던 애가 0이 되고 다시 돌아오면서 마이너스 V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시간이 지나서 마이너스 2V가 되고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3V로 끝이 나는 여기 Q점 상황이다 이거죠. 오케이. 그럼 1번 Q를 지나는 순간 물체의 속력과 PQ 사이 거리는 Q를 지나는 순간 물체의 속력은 마이너스 3V 되고 PQ 사이 거리는 요거 되겠네요. 전체 시간을 줬단 말이지. 전체 시간이 T초 걸렸대. 플러스 V에서 마이너스 3V 되는 데까지. 자,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거는 PQ 사이 거리니까 PQ 사이 거리는 P는 여기 된다. 그렇지? 그러면 이 거리를 묻는 거야. 이 거리.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쪼갠 대로 시간 한번 쪼개 봅시다. 아, 여기서 여기까지는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는 전부 다 같은 시간이구나. 전체가 T초라면 P에서 Q까지 다시 돌아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4분의 T의 2배 2분의 T 걸렸구나. 자, 그러면 마이너스 V에서 마이너스 3V 되면서 2분의 T초 동안 이동했으니까 아, 평균 속도는 마이너스 2V 2분의 T초 동안 지났으니까 V분의 T만큼 뒤로 이동하겠네. 요게 이제 PQ 사이 거리다 이거지. 오케이. 또 요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지 뭐. 자, 얘가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자, 총 여기서 플러스 V로 가서 마지막이 마이너스 3V로 끝났어요. 그럼 총으로 봤어도 얘는 평균 속도가 마이너스 V였어요. 이 마이너스 V로 T초 동안 이동했으니까 우리가 평균 속도로 따지면 변이가 나온다 맞지? 그러면 얘의 이런 상황에서 변이는 이 길이겠네. 그러면 요 길이도 VT다. 오케이. 그 다음에 2번 물체가 최고점에 도달할 때까지 이동거리. 최고점에 도달할 때까지 이동거리는 요거 묻네요. 요거 묻네. 그러면 V가 0이 됐네. 그럼 평균속도 2분의 1V. 근데 요 한 칸은 전체가 T였으니까 요 한 칸의 시간은 4분의 1T. 오케이. 그래서 8분의 1VT다. 이렇게 구해줘도 되고. 또 정지 상태 기준으로 계속 시간 관계 똑같은 등가속도 운동을 3번 했네. 그러면 요런 게 이제 1대 3대 5다 이거지. 근데 우리가 앞에서 3, 5, 8에 해당하는 길이를 VT로 구했으니까 요 1에 해당하는 길이는 8분의 1 VT다 해도 된다 이거죠. 오케이. 다음은 4번. 우리가 가장 익숙하지 않은 식이야. 요게 이제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 나중 속도 제곱과 처음 속도 제곱의 차이는 EAS가 결정한다. 이거를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V 마이너스 V0는 AT가 결정한다 했어, 앞에서. 근데 V제곱과 V0 제곱의 차이는 EAS가 결정한대. 요 두 식은 같은 느낌이야. 다른 거는 얘는 시간이고 얘는 거리라는 거죠. 자, 시간에 따라서 속도 변화량이 생기고 거리에 따라서 속도 제곱 변화량이 일정하게 생긴다 하는 게 등가속도 운동이에요. 자, 오케이.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여기서 얘가 2m/s로 얘가 4m/s 이렇게 됐어. 그러면 자, 얘는 속도가 플러스 2 증가했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얘한테 이제 시간에 대한 언급을 해주면 여기서 여기까지 10초 걸렸대. 그럼 얘는 10초 걸려서 2m/s 증가하는 놈이야. 이거는 비례란 말이야. 그러면 그 다음에
20초가 더 걸렸다 한다면 얘는 속도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 10초 만에 2가 변하니까 20초 만에는 2배로 변해서 4가 변할 거다 이거지. 증가할 거다 이거. 그럼 우리는 8m/s 이렇게 적을 거라고. 자, 근데 이거를 길이에 대한 정보를 주면 똑같이 하면 된다 그지. 그 대신에 속도 변화가 아니고 속도 제곱의 변화. 자, 예를 들어서 똑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해봅시다. 4m/s인데 요게 10m래. 그러면 10m 가속이 됐더니 얘는 속도가 변한 게 아니고 속도 제곱이 4에서 16이 됐구나. 그러면 속도 제곱이 플러스 10이 됐구나. 자, 그 다음에 그럼 요게 20m 구간이 됐다. 그러면 20m 더 가속이 됐네. 그럼 속도가 얼마 됐을까? 10m당 12가 증가했으니까 20m 지났으면 24가 증가하겠네. 그 대신에 24는 뭐가 증가한다? 속도 제곱이 증가한다 이거지. 그러면 16에서 24 증가했으니까 얘는 40으로 마무리될 거다. 그러면 얘 속도 제곱이 40이니까 얘는 2루트 10 m/s가 될 거다 하는 게, 이렇게 푸는 게 우리가 속도 제곱 증가량이 거리에 따라 변이에 따라 비례해서 증가한다 하는 거예요. 요게 세 번째 공식이다 이거지. 그러면 밑에 그림도 마찬가지로 보면, 자, 정지, 그 다음에 V, 시간을 안 주고 L, L, L 이렇게 줬네요. 그러면 일정한 거리만큼 가속이 됐으니까 속도 제곱의 변화량도 일정할 거다. 계속 일정하게 증가할 거야. 한 번 증가하고 두 번 증가하고 세 번 증가해서 속도 제곱이 원래 0이었는데 V제곱이 됐어요. 그러면 똑같이 세 번 증가해서 V제곱이 됐으니까 한 번 증가할 때마다 3분의 1 V제곱이겠구나. 그럼 3분의 1 V제곱이 증가해서 이때 속도 제곱은 3분의 1 V제곱 될 거고, 또 한 번 3분의 1 V제곱이 증가해서 얘는 3분의 2 V제곱 될 거고, 또 한 번 증가해서 얘는 3분의 3 V제곱, 그게 V제곱이 되겠죠. 한 번 더 L 구간을 가속된다면 또 얘는 3분의 1 V제곱이 증가해서 3분의 4 V제곱이 될 거다 이거지. 그러면 각 구간 끝날 때 속도는 얘는 루트 3분의 1V, 얘는 루트 3분의 루트 2V, 얘는 루트 3분의 루트 3V, 얘는 루트 3분의 2V 이렇게 된다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이거죠. 오케이. 자, 그리고 요때 속도가 루트 3분의 V인데 요때 속도가 루트 3분의 2V다 맞지? 그러면 정지 기준에서 속도 변화량을 살펴보면 얘가 루트 3분의 1V 증가했고 얘가 루트 3분의 2V 증가했으니까 얘가 T초 구간이면 얘는 2T초 구간, T 대 T 시간이 같은 거는 여기에 있다 이거지. 그럼 우리가 아는 1대 3이다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져 있다. 오케이. 그러면 자동차의 가속도의 크기는 얼마인가? 자동차의 가속도 크기도 시간을 타고 갈 필요가 없어. 예를 들어서 정지, 그 다음에 V, 요 정보가 맞네. 근데 길이가 3L이네. 자, 그러면 우리가 세 번째 공식을 안 쓰고 꾸역꾸역 우리가 아는 시간으로 간다면 이렇게 갈 수는 있어요. 0에서 V네. 그럼 평균속도가 2분의 V. 평균속도 2분의 V로 얼마를 갔어요? 3L을 갔어. 그러면 걸리는 시간 T는 2분의 V분의 3L. 시간이 V분의 6L 나왔네. 자, 그런데 V분의 6L이라는 시간 동안 속도가 얼마나 증가했어요? 0에서 V가 됐잖아. 그러면 속도 증가량은 플러스 V다 이거지. 그러면 가속도는 일단은 시간분의 걸린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 가속도의 정의니까 시간이 V분의 6에 걸렸고 이거분의 V만큼 증가했네. 그래서 가속도는 6L분의 V제곱이다. 자, 이렇게 구할 수도 있지만 굳이 우리가 지금 거리에 대한 정보를 잘 주고 있는데, 자,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 3L이래. 그러면 세 번째 공식에 의하면 EAS는 속도 제곱의 변화량을 만들더라. 그게 지금 얼마다? 0에서 V 됐으니까 V제곱이더라. 그러면 바로 A는 6L분의 V제곱 이렇게 찾으면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2번 점 A, B를 지나는 순간 자동차의 속력은 루트 3분의 1V, 루트 3분의 루트 2V. 나온 김에 또 한번 연습해보면, 자, 얘가 V다. 얘는 3V. 자, 요게 S 거리야. 근데 요게 ES야. 그럼 얘는 몇 V일까? 이런 거죠. 거리가 1대2인 거 보니까 속도 제곱 변화량도 증가량도 1대2일 거다. 얘가 V제곱에서 9V제곱이 됐네. 그럼 얘는 8V제곱이 증가했네. 얼마의 길이 만에? S 길이 만에. 그러면 추가로 ES 더 가속된다면 얘는
16V제곱이 더 증가하겠네. 그러면 9에서 16 증가해서 25. 그러면 제곱이 25니까 얘는 5V 되겠네요. 오케이. 이걸 역으로 이제 검사해도 돼. 자, V에서 3V 됐네. 플러스 2V 됐구나. 3V에서 5V 됐네. 또 플러스 2V 됐네. 아, 속도 변화량이 서로 같네. 그럼 얘들은 시간은 1대1로 걸렸다 이거지. 자, 근데 첫 번째 구간에 나중 속도, 처음 속도 더한 게 4V고 두 번째 구간은 나중, 처음 더한 게 8V야. 아, 평균 속도는 첫 번째 구간보다 두 번째 구간이 2배 빠르네. 그러면 시간 똑같고 2배 빠르니까 거리도 S 대 2S 다 맞춰진다 이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3번 O점에서 A점까지 걸린 시간이 T일 때 첫 번째 구간이 T래. 그러면 B, C점 사이에 걸리는 시간 이거 묻네. 걸리는 시간을 물었다. 그러면 자, O에서 A점까지 얘는 정지였고 여기 O점 그 다음에 A점 얘는 루트 3분의 1V 되는 구간이네. 자, 이거랑 비교하래요. 우리가 비교할 거는 루트 3분의 루트 2V였던 놈이 V 되는데 걸리는 시간. 그럼 시간을 비교하다 하면 결국은 속도 변화량이야. 속도 변화량이 2배면 시간도 2배, 3배면 시간도 3배일 거니까. 자, 그러면 속도 변화를 살펴보면 첫 번째 OA 구간에서 속도 변화량은 루트 3분의 1V 증가했어요. 자, 두 번째 구간에서 속도 변화량은 얘가 루트 3분의 루트 3이다 맞죠? 그러면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 V 변했어요. 아, 그러면 속도 변화량의 B는 루트 3분의 1 대 루트 3분의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구나. 그러면 시간 B는 1 대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구나. 얘가 T초였으면 얘는 요 T초구나 알 수 있다. 그치? 오케이? 그러면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 T초만큼 BC 사이에서 걸렸을 거다. 오케이. 가봅시다. 자, 그림은 높이가 h인 언덕에서 물체 AB가 정지 상태에서 출발한다. 자, 이런 빗면인데 일단은 곡면도 우리가 아는 빗면에 이런 접선짜리 빗면의 연속이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얘의 가장 큰 특징은 일단은 요 문제에서 자, 요 길이랑 그 다음에 요 길이는 거리 자체는 같게 둔단 말이야. 오케이. 자, 그러면 A랑 B가 질량이 이렇게 다른데 자, 우리가 앞에서 빗면에서 이 물체의 가속도는 질량과 전혀 무관하다 했어. 질량이 m이든 질량이 2m이든 상관없이 이 물체는 가속도 빗면 타고 내려가려는 방향으로 요 세타에 관계되는 G 사인 세타라는 요런 뭔가 가속도를 가지게 됐다 이거죠. 자,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처음에 이제 기울기를 보면 A는 조금 완만하게 시작하네. 근데 점점 가팔라지네. 자, B는 처음이 가팔라.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좀 완만해지네. 자, 그러면 얘가 처음에 속도가 잘 나서 가속도가 크니까 처음에 속도가 잘 빨라질 거다. 그러면 그 잘 빨라진 속도로 계속 빠르게 내려갈 거니까 A보다 B가 같은 동시에 출발한다면 조건으로 B가 A보다 더 빨리 도착할 거다. 그죠? 자, 그리고 도착했을 때 속도를 보면 속도의 번향은 얘가 이렇게 도착할 거야. 그 다음에 얘는 지금 빗면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쪽 번향으로 도착할 거예요. 자, 속도의 번향은 달라질 수 있지만 어차피 A도 B도 떨어진 높이가 똑같다 맞지? 그럼 우리 요런 거 이제 에너지로 한번 생각해 보면 A가 잃어버린 위치 에너지도 mgh다. B가 잃어버린 위치 에너지는 emgh다. 어차피 근데 이 잃어버린 위치 에너지가 각각의 물체의 운동 에너지로 넘어가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지. 자, 그랬을 때 어차피 얘가 질량이 2m이라서 위치 에너지가 2배라면 운동 에너지에서 m도 2배다 이거죠. 그럼 얘들이 날아가면서 결국은 얘들이 가지는 V는 2 넘겨주면 루트 V제곱이 2GH니까 루트 2GH다 하는 겁니다. 이거는 얘들이 떨어지는 형태랑 전혀 상관이 없는 거야. 심지어 얘가 그냥 공중에서 떨어져서 자유낙하에서 H 떨어져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H 높이에서 떨어졌을 때 가지는 처음이 모두 정지였다면 정지였다면 얘들이 가지는 속도는 전부 다 V로 다 똑같고 그 V는 루트 2GH가 될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면에 도착하는 순간 물체 속력을 비교하여라 구하시오 하면 얘는
V는 전부 다 루트 2GH로 떨어진다. 그리고 루트 2GH 여기도 의미를 좀 부여를 하는 거지 뭐. 아, 이게 어떻게 왜 이러나? 이게 어떻게 나오게 된 거야? MGH가 2분의 1 MV제곱으로 바뀌면서, 즉 잃어버린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면서 나오게 된 식이잖아. 그러면 H 떨어져서 가지게 되는 속력이 V는 전부 다 루트 2GH구나. 요거는 정지 상태에서 출발했을 때였다. 그렇지? 이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 자기 운동 에너지가 돼야 되니까. 자, 그리고 VT 그래프 한번 그려봅시다. VT 그래프는 자, 먼저 A 물체 볼게요. A 물체는 처음에는 속도가 잘 안 생겨. 가속도가 작아서. 근데 나중에는 이제 속도가 시간에 따라서 잘 붙는다. 그러면 VT 그래프가 처음에는 기울기가 저조하다. 나중에는 가팔라진다. 완만하다. 가팔라진다. 그러면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너무 밑으로 갔나? 그 다음에 B는 처음에 가속도가 커서 처음에 속도가 잘 붙었는데 나중에는 속도가 빨라진 속도에서 더 증가하는 속도는 좀 시간에 따라서 잘 안 붙을 거다. 그러면 얘는 그래프가 처음에 잘 붙다가 나중에 잘 안 붙는 이런 상황이 되겠네. 그러면서 얘들 둘 다 지면에 도착했을 때는 속도가 V로 똑같을 거다. 이때는 떨어진 높이가 H라면 루트 2GH 되더라. 자, 그 다음에 얘들 이동한 거리도 공면의 이동 거리도 서로 같다 했으니까 얘의 넓이는 요게 B였죠. B 입장에서 이동한 거리 되고 그 거리랑 똑같이 얘도 도착했을 때 A도 요만큼 똑같이 이동을 해서 같이 도착을 한다 이거죠. 그러면 요게 이제 B가 도착하는 시간이고 요게 A가 도착하는 시간이니까 A가 B보다 더 늦게 도착할 거다.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자, 그럼 만약에 이 길이는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얘를 이렇게 만들었다 해보자. 그러면 요런 데서 이제 어떤 물체가 C가 내려온다 해보자. 그러면 C는 등가속도 운동을 해서 떨어질 때 속도는 똑같이 V 될 거다 이거지. 그러면 얘는 등가속도 운동을 해서 똑같이 내려가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갈 거다. 그리고 얘 넓이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똑같은 S 돼야겠죠. 요게 TC네요. 오케이. 전부 다 속도는 V로 마무리가 된다 이거지. 오케이. 그래서 도착하는 순서는 요 상황이라면 B가 먼저 도착하고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A 도착하겠다 이거죠. 오케이. 다음. 자, 그 다음은 이제 문서 6번, 7번 이렇게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림과 같이 자동차 점 PQR에서 자동차가 V, EV, 4V로 통과한다. 등가속도 직선 운동한다. 등가속도 아닌 게 없었다 맞지 지금까지. 자, Q에서 R까지 거리를 L로 잡았을 때 P를 통과한 후부터 순간부터 속력이 3V가 되는 순간까지 이동한 거리. 자, P는 여기 있어요. 3V는 분명히 2V에서 4V 찍기 전에 얘가 3V를 찍었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궁금한 거는 이 거리입니다. 이 거리가 얼마니? 이 거리는 얼만데? 뭐 이렇게 가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배운 대로 이런 거 한번 써보면, 자, AT 요게 속도 변화량이었다 맞지? 자, 속도 변화량은 결국 시간에 비례한다 했는데 V에서 3V가 되는 모습이네. 또 우리한테 기준을 준 게 2V에서 4V가 되는 모습이네. 그러면 둘 다 속도 변화량이 플러스 2V, 얘도 플러스 2V구나. 그럼 걸린 시간이 동일하겠네. 얘가 T초 걸렸으면 얘도 T초 걸렸을 거다 이거지. 자, 그러면 거리는 결국 시간이 같으면 평균 속도가 결정할 거다. 그러면 요 V에서 3V 구간의 평균 속도는 2V. 그 다음에 2V에서 4V 구간 평균 속도는 3V. 평균 속도가 2대 3이네. 시간 똑같으니까 거리도 2대 3이다. 그러면 QR 구간을 L 줬으니까 P에서 요 3V 찍을 때까지 구간은 요거의 3분의 2인 3분의 2L이 거다. 오케이. 또 요런 것도 한번 살펴보죠. 자, V, 2V, 3V, 4V. 그러면 요런 게 바로 우리가 말하던 시간이 일정한 구간. 자, 근데 얘는 정지가 아니네요. 그러면 정지를 한번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얘의 과거에 한 번만 요 시간만큼 더 가면, 뒤로 가면 얘는 정지에서 출발했을 거다 이거죠. 그러면 정지 V
2V, 3V, 4V 때까지 걸린 시간 다 똑같네요. 아, 그러면 정지 기준으로 해서 했을 때 우리는 요거를 1대, 3대, 5대, 7 쓸 수 있겠다 이거지. 그러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L이라는 길이는 5랑 7이 합해진 모습이다. 그럼 얘는 12에 해당하네. 그리고 우리한테 물어보는 이 V랑 3V 사이 거리는 3과 5가 합쳐진 모습이다. 그럼 8에 해당하네. 12에 해당하는 길이가 L이었으니까 8에 해당하는 길이는 그거의 3분의 2인 3분의 2L이다. 이렇게 된다 이거지.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이제 속도 제곱 변화량 이런 것도 한번 보자고. V2제곱과 V0제곱 나중 속도와 처음 속도 제곱의 차이는 EAS가 맞는다. 요게 세 번째 공식이었어요. 근데 이제 EAS는 속도 제곱의 변화량을 만들어준다. 자, 근데 A가 동일하다면 S 길이 B가 결국은 속도 제곱 변화량의 B를 결정할 거다. 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길이 B는 자, V, 2V, 3V, 4V. 자, 근데 길이 L은 이렇게 줬어요. 요게 길이 L이래. 자, 4V 제곱을 16V 제곱 만드는데 플러스 12V 제곱 증가시키는데 가속 구간의 길이가 얼마 필요하다? L 필요하다.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똑같이 얘도 한번 살펴보는 거야. V 제곱에서 9V 제곱. 아, 얘는 8V 제곱 증가했네. 플러스 8V 제곱 증가했는데 12V 제곱당 L 필요 있으니까 8V 제곱 증가시킬 때는 3분의 2L이 길이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길이에 비례하게, 시간에 비례하게 속도 변화량을 살펴본다면 길이에 비례하게 속도 제곱의 변화량을 살펴보면 된다. 이 소리예요. 오케이. 넘어가서 2번. 자, T는 0초일 때 입구 통과해서 가네요. 기차의 앞공무늬가 이제 입구를 딱 들어갔어. 그리고 마지막에는 뒷공무늬가 나올 때까지 총 이동한 거리는 얘가 이만큼. 기차의 앞을 봤을 때 앞이 여기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총 80m 이동했다 이 소리예요. 자, 이게 총 5초 걸렸대. 5초. 자, 그러면 등가속도 운동이라 했으니까 80m 5초 갔는데 평균 속력은 5초 만에 가려면 16m/s다. 자, 그러면 16이 돼야 되니까 처음에 출발할 때 속도가 10이었다면 나중 속도는 더해서 2로 나누면 16. 그러면 22m/s 돼야겠네요. 오케이. 그럼 기차의 이동 거리를 구하시오. 80m. 5초일 때 속력은 22m/s. 자동차의 가속도의 크기. 이건 뭐 그냥 이제 시간이랑 속도 정보가 많이 나와 있으니까 속도 변화량이 12배는데 요게 몇 초 만에? 5초 만에. 그래서 가속도는 5분의 12m/s 제곱이다 구해주면 되고, 그리고 또 뭐 80m 이런 것도 나와 있으니까 EAS도 한번 써보고 가지 뭐. EAS가 80m 가속이 됐더니 얘는 속도 제곱이 22의 제곱이 됐다. 10의 제곱에서. 오케이. 그러면 22의 제곱이면 484에서 100배니까 얘는 384. 그래서 160을 나누면 A는 160분의 384인데 얘가 5가 되는 거 보니까 32로 되나 보다. 그러면 32로 나누면 32는 얘가 5배, 얘는 1개에 2개. 그래서 5분의 12m/s 제곱 된다. 똑같다 이거죠. 근데 이런 문제 있으면 굳이 또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고, 문제마다 우리가 이제 자유롭게 쓰면 된다 이거죠. 오케이, 넘어갔어. 6-1번 보자. 자, 자동차 가속도 크기가 A, 등가속도 운동에서 PQR점 지나간대. 등가속도 운동 구간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다 똑같다 이거지. 자, 그래놓고 V에서 5V 모습을 줬어요. 근데 시간을 주네. PQ까지 걸린 시간과 QR까지 걸린 시간의 2배다. 그러면 여기서 PQ가 2T 걸렸고 QR은 T밖에 안 걸린 거야. 절반밖에 안 걸렸다 이거지. 오케이. 그러면 2T초 만에 속도가 얼마나 변했냐 보니까 플러스 4V가 됐네. 그러면 T초가 지나면 얼마 변해야 되냐? 플러스 2V가 되면 된다 이거지. 그럼 얘는 7V 되네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자동차 A 가속도는 V랑 L로 이루어진 7V 요거 두 개 비교하지 뭐. 그러면 V에서 7V 되는데 길이 L 필요했네. 그럼 V제곱 증가량 49V 제곱이 됐네. V제곱에서. 그러면 차이는 48V 제곱. 이거 증가시키는 게 EAL이다. 그러면 A는 L분의 24V 제곱이다. 오케이. 그리고 여기도 한번 비교해보죠. PQ 구간의 길이랑 QR 구간의 길이는 몇 대 몇일까?
일단은 평균 속도, 시간 다 잘 나와 있는 것 같으니까 그걸로도 한번 해보고 속도 제곱 변화량으로도 한번 해보고. 자, V가 5V 됐네. 그럼 평균 속도는 3V. 5V, 7V네. 평균 속도는 6V. 아, 평균 속도가 두 번째 구간이 2배 빠르네. 근데 시간은 반대로 여기서 2배 많이 걸렸대. 그러면 둘이 곱한 거는 같을 거니까 아, 구간 길이비는 1대1이겠네. 그럼 PQ랑 QR 구간은 같은 길이다. 이거를 속도 제곱 변화량으로 또 살펴보면 아, 얘는 V제곱이었다가 25V제곱이 되는, 그 다음에 49V제곱이 되는 요런 가속 구간의 길이를 가진다. 자, 그러면 V제곱 변화량은 얘는 24V제곱 증가했어요. 근데 두 번째 구간도 똑같이 24V제곱 증가했어. 아, V제곱의 증가량이 같네? 그러면 등가속도, 가속도가 변하지 않으니까 가속 구간의 길이도 1대1이다 하는 거죠. 오케이? 넘어가서 다시 2번. 자, 기준선 P 속력 V로 통과한다. 그 다음에 3V로 기준선 Q를 통과하고, 그 다음에 기준선 R을 어떤 속도로, 임의의 속도로 통과한대. 자, 근데 우리한테 준 게 평균 속력은 P에서 Q까지가 Q에서 R까지의 절반이다. 그러면 PQ 평균 속력 바로 나오네. 2V. 근데 여기 절반이 돼야 되니까 얘는 평균 속도가 4V. 아, 3V 마무리 4V가 평균 속도. 그러면 둘이 더해서 8V. 얘는 5V 돼야 되네요. 오케이. 그럼 또 이제 막 뭐가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V에서 3V 됐네. 플러스 2V 됐고, 요건 아까 평균 속도 있지. 전혀 다른 의미야. 또 헷갈릴라. 플러스 2V 속도 변화가 됐고, 얘도 플러스 2V 속도 변화가 됐네. 아, 속도 변화량이 같네. 시간 t초 구간이면 얘도 시간 t초 구간이다. 오케이. 그러면 평균 속도 2V로 t초, 4V로 t초니까 얘가 그 길이도 2배겠네. 그러면 요 길이는 2분의 1이다 이렇게 되고, 또 속도 제곱 변화량 보면 속도 제곱 변화량이 얘가 V제곱, 얘는 9V제곱, 얘는 25V제곱. 아, V제곱에서 9V제곱 됐으니까 8V제곱 변화시키는 그런 가속 구간의 길이다 이거지. 얘는 9에서 16, 25 갔으니까 플러스 16V제곱. 아, 속도 제곱 변화량이 2배네. 아, 그러면 가속 구간의 길이도 2배다. 이렇게 가면 돼요. 기억. RG는 속도 5V 맞고, 니은 PQ에서 이동한 거리는 2분의 1이다. 맞지? 그 다음에 디귿. 가속도의 크기는 L, 여기 잘 나와 있으니까 이걸로 찾지 뭐. 3V, 5V 만드는데 길이 L 필요했네. 아, 25V 제곱과 9V 제곱의 차이. 16V 제곱 증가시키는데 길이가 L 필요했다. EAS. 그러면 A는 L분의 8V 제곱이다. 얘도 맞네요. 길이 D. 오케이. 다음. 자, 6-3번. 직선 도로에서 정지인 자동차가 T는 0일 때 기준선 P를 정지 상태에서 출발했대요. 정지는 어떻게 보면 공업도 맞지? 우리가 쓸 수 있는 조건이 많잖아. 자, 그리고 T는 6초일 때, T는 8초일 때 모습이 기준선 Q, 기준선 R. Q에서 R까지 거리가 21m.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거 이제 한번 써보는 거지. 6초에서 8초, 2초 구간이네. 2초 구간이 21m 같네. 그러면 2초 만에 21m, 얘는 평균 속도가 2분의 21m/s인 그런 평균 속도인 구간이다. 그치? 근데 이 평균 속도는 항상 가상의 속도가 아니라 VT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올라가는 와중에 요때가 V1이고 요때가 V2라면 평균 속도란 거는 둘이 더해서 일어나는, 여기가 평균 속도다 이거야. 그러면 평균 속도란 건 결국은 얘가 실제로 찍는 속도다 이거지. 언제? 항상 시간의 중앙에서. 그래서 이 시간 구간이 t초라면 2분의 t초, 2분의 t초 요때 찍는 게 평균 속도다 이거예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야. 2초 구간이잖아. 2초 구간이니까 얘는 1초, 1초에서 찍었을 거야. 1초, 1초에서. 그래서 6초에서 1초 더 지난 거니까 지금 이 평균 속도는 2분의 21m/s라는 평균 속도는 몇 초일 때 찍는 속도다? 7초일 때 실제로 찍는 속도다 이거지. 그러면 0초일 때 정지하고 있었고 7초일 때 이 속도니까 얘는 7초 만에 이만큼 가속된 거네. 그럼 가속도는 A는 2분의 3m/s 제곱이다. 기억 맞고. 니은 4초일 때 속력은, 그러면 A가 이걸로 4초 지났으니까 속도는 7이 아니라 6m/s 되겠죠. 틀렸다. 그 다음에 디귿.
t는 2초부터 6초까지 이동한 거리는 2초일 때 모습을 보지 뭐. 2초면 2초 지나서 3m/s 됐을 거고, 그 다음에 6초면 6초 지나서 9m/s 됐을 거고, 그러면 3m/s에서 9m/s까지 평균 속도 6m/s. 요걸로 몇 초? 4초네. 그러면 24m 같겠네요. 맞네. 답은 기디. 다음 7번. 7번은 딱 보니까 또 느낌이 오네. 자, S. 가속 구간 길이가 전부 다 같네요. 그러면 속도 제곱의 변화량을 똑같이 겪어주면 된다 이거야. 그러면 얘가 V에서 출발해서 마지막 모습이 정지래요. 그러면 V 제곱이 한 번, 두 번, 세 번 감소하면서 정지로 마무리됐네. 0으로 마무리됐네요. 그러면 똑같이 감소해야 되니까 한 번에 3분의 1씩 감소하면 되겠네. 3분의 2V 제곱 됐을 거고 3분의 1V 제곱 됐고 0 됐겠죠. 그러면 이때 지날 때의 속도는 루트 3분의 루트 2V. 여기 지날 때의 속도는 루트 3분의 1V. 얘가 정지. 이렇게 되겠네. 그럼 기억. 가속도의 크기는 한꺼번에 가지 뭐. 루트 3분의 1 이런 거 쓸 필요 없잖아. 그럼 V가 0 되는데 3S 필요했네. V제곱 감소하는데 3S, 2A, 3S, L 요만큼 필요했네. 그러면 A는 6S분의 V제곱. 맞네요. 이은 C에서 속도는 루트 3분의 1이었지. 그러면 3분의 루트 3이 돼야 되니까 틀렸다. D가 A에서 D까지 걸린 시간. A에서 D까지 걸린 시간은 전체 시간. 그러면 전체 평균속도 2분의 V. 전체 이동거리 3S. 그러면 3S를 2분의 V로 가는데 걸리는 시간. 얘는 T분의 6S 되겠죠. 맞다. 그렇죠. 오케이. 다음. 자, 7-1번. 빗면인가 등가속도 운동.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데 가속도가 이쪽 방향일 거니까 얘는 점점 느려졌다가 정지 찍고 다시 내려오겠네.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거는 PQR 사이의 간격은 일정하고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PQ가 T초 걸렸대. 자, R에서 속도가 0이네. 얘는 속도가 0으로 마무리되네. 그럼 여기가 반환점이네. 자,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 물었어. 그러면 T초 지나서 얘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면 되겠네요. 자, 거리가 같다 했으니까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또 속도 제곱 변화량이 일정하게 감소한다. 그럼 V제곱에서 시작해서 0으로 마무리돼야 되니까 얘는 2분의 1 V제곱 남아있을 거다. 그러면 여기 Q점을 지날 때 얘 속도는 루트 2분의 1V 될 거다. 그치? 그럼 우리가 걸린 시간 가속도 궁금한 거니까 T초 만의 속도가 V에서 루트 2분의 1V 됐네. 그러면 속도 변화량은 V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V. 크기만 플러스로 만들기 위해서 그냥 이번엔 느려질 거니까 어차피 처음 속도에서 나중 속도 뺄게. 요게 T초만 일어났다 하면 요게 가속도다. 알겠죠? 오케이. 루트 2분의 루트 2 마이너스 1에 T분의 V. 이런 거 찾아주면 되겠네. 통분 안 하고 바로 여기 있네요. 답은 5번. 오케이. 다음 7-2번. 자,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V 등가속도 운동에서 얘들 사이의 거리는 S 똑같다. 자, 근데 평균 속력은 Q에서 R, R까지가 PS, Q까지 2배다. 평균 속력이 뭐 얼마인지 모르지만 여기 평균 속력보다 여기 평균 속력은 2배다 뭐 하는 얘기죠. 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잡아보자 이거지. 오케이. 자, 일단은 우리가 아는 속도 그 다음에 S인데 이런 것도 지금은 뭔가 둘 수가 없다. 맞지? 시간이 몇 대 몇이 걸린지 우리가 알 수 있구나. 뭔 소리 하노? 자, 여기서 그러니까 요런 문제에서는 앞에서 우리가 하던 대로 얘가 S네 그러면 속도 제곱 증가량이 일정하게 해서 가겠네 할 건데 이 중간선이랑 Q선이랑 R선에서 속도가 전부 다 V에서 얼마 증가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제곱 변화량을 쓰면 조금 더 상황이 복잡해져.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은 SS를 주고 있지만 살짝 시간에 대한 언급을 한번 해보자 이거지. 자,
평균 속도가 2배인데 거리는 똑같다 이거지. 아, 그럼 걸리는 시간이 평균 속도가 2배면 시간은 절반 걸릴 거다. 그럼 뭐 왼쪽 구간 PQ 구간이 2t면 얘는 t초 걸릴 이런 구간이다 이거죠. 그러면 요거에 맞춰서 V에서 2t 지났고 다시 t 지나서 R에서 마무리되니까 얘는 V 플러스 2x 두고 2t 지났으니까 2x 증가했다 보면 되잖아. 그러면 t 시간이 더 지나면 V 플러스 3x 될 거다 이렇게 두자 이거죠. 그리고 평균 속도가 1대2인 거 사용해서 그냥 x를 v에 대해서 표현하자 이거. 그럼 평균 속도 b니까 굳이 2분의 1 할 필요 없이 pq 구간은 더해서 2v 플러스 2x, 그 다음에 qr 구간은 둘이 더해서 2v 플러스 5x. 그러면 2v 플러스 5x는 4v 플러스 4x. 그래서 x가 2v 나왔네. 그러면 이제 모든 구간 처음과 끝의 속도가 다 표현이 된다 이거죠. 자, 얘는 v 플러스 2x 뒀으니까 얘는 5v, 얘는 여기서 2v 한 번 더 증가했을 거니까 7v 이렇게 되겠네요. 오케이. 그리고 나서 이제 뭐 s는 마지막으로 그런 거 이제 확인만 해봅시다. 구간 길이가 같네? 그러면 속도 제곱 변화량은 분명히 같아야 돼요. 25v 제곱, 얘가 49v 제곱. 속도 제곱 변화량은 둘 다 24v 제곱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아까 그 상황에서 요거를 바로 들이대기가 우리가 요거를 이제 v 플러스 2x 얘를 v 플러스 3x로 뒀잖아. 그러면 첫 번째 구간의 속도 제곱 변화량은 v 제곱에서 v 플러스 2x의 제곱, 얘가 또 v 플러스 3x의 제곱 이렇게 됐을 거 아니야. 그럼 이거는 해도 돼. 얘들 속도 제곱 변화량은 여기서 빼면 돼요. 그러면 v 플러스 2x의 제곱에서 v 제곱을 빼면 얘는 4vx 플러스 4x 제곱이고, 요게 첫 번째 구간의 속도 제곱 증가량이다 이거지. 두 번째 구간도 v 플러스 3x의 제곱에서 v 플러스 2x의 제곱을 빼면 얘는 5vx 그 다음에 플러스 5x 제곱이 되네. 그러면 얘들 제곱 속도 제곱의 변화량 보니까 꼴이 딱 나왔네. 4대 5 나와야 되네. 그러면 속도 제곱의 변화량이 얘가 왜 4대 5야? 잘못했네. 여기서 괜히 했다가 요거 잘못 구했네. 맞죠? 그게 지금 빼주면 4vx에서 6vx 뺀 거 2vx 플러스 5x 제곱. 더 복잡하다는 걸 뭐 알려주고 싶은 거라. 속도 제곱 변화량이 같아야 되잖아 우리는 지금 SS니까. 그러면 둘이 같다 식을 두면 x 제곱은 넘겨주면 2vx, 그래서 x가 2v 나온다 이거지. 그럼 똑같은 결과로 이어질 건데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는 굳이 요거 속도 제곱 변화량을 쓰는 것보다 시간 정보로 그냥 평균 속도 B로 푸는 게 훨씬 더 쉽게 풀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답은 일단 Q에서 속력은 5V다. 오케이.